제 간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제 몸은 계속해서 작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넘겼어요. 늘 피곤했고 식사 후에는 배가 부풀어 올라 불편했고 소화도 더디고 힘들었어요. 스스로에게 스트레스 때문이야, 밤에 먹은 빵 때문이야,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라고 말하며 몸의 목소리를 외면했죠. 하지만 어느 날 몸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고 크게 외쳤어요. 어느 날 아침 오른쪽 갈비뼈 밑에 묵직한 통증과 함께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이 몰려왔어요. 잠깐 지나가겠지 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몇 초간 숨을 멎게 했습니다. 지방간이네요.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술도 자주 마시지 않았고 약도 독한 걸 먹은 적이 없는데 제 간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만성염증간 손상 변화가 없으면 더 빨리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늘 피곤하고 부풀어 있던 몸이 어떻게 에너지를 되찾고 정신이 맑아졌는지, 단 7일 만에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단 한 잎의 자연스러운 식물이 제 건강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마법이 아니었고 꾸준함과 정보,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변화였어요. 혹시 지방간이나 이유 모를 피로 소화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배운 걸 여러분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해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처음엔 모든 게 아주 은근하게 시작되었어요. 격렬한 통증도 눈에 띄는 증상도 없었죠. 그저 몸 전체가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피로감이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전혀 쉰 것 같지가 않았고 세수하려고 거울을 볼 때면 얼굴이 부은 듯 보이고 설명하기 힘든 창백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식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먹고 나면 음식이 그대로 멈춰버린 듯 답답함이 느껴졌고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몇 시간씩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오후가 되면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듯 했고 밤에는 속이 더부룩해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죠. 몸 전체가 무거워진 느낌.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몸이 힘들어지는 그 감각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때 제 나이도 이미 70이 훌쩍 넘어서였으니까요. 이 나이에 다 그렇지 뭐 하고 말이죠. 그러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엔 고기를 피하게 됐고 기름진 음식도 줄였으며 나중에는 빵도 끊어봤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몸의 불편함은 여전했고 급기야기를 한 블록만 걸어도 힘들어질 정도로 지쳐서 병원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서 피검사 복부, 초음파 기본 검진까지 받고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담당 의사가 검진 결과를 보며 잠시 말을 멈추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놀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심되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죠. 지방간이네요.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몸이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방간이라니. 나는 아픈 사람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밥만 먹고 살아온 사람인데 물론 달콤한 빵이나 과제는 약했지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몸 안의 중요한 기관이 상할 수 있다니. 열도 없었고 날카로운 통증도 없었는데 내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던 겁니다. 그 순간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아프지 않아도 소리 없이 병들어가는 장기가 있다는 사실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몸은 아무리 조용해도 늘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를 제때 듣지 못한다는 거죠. 진단을 받고 난 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몸의 신호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몸속에 피로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냥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오는 피로가 아니라 늘 반쯤 꺼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에너지가 뚝 떨어졌어요.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잠시라도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았죠. 소화도 점점 더디고 불편해졌습니다.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기분, 배가 자주 불러오고 옷이 점점 꽉 끼는 느낌이 들었지만 몸무게는 그대로였어요. 그 모든 걸 나이 탓, 스트레스 탓, 잠 부족 탓으로 돌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 와중에도 실수를 반복했죠. 가장 큰 실수는 일부 음식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제 아침 식단은 항상 똑같았어요. 하얀 식빵에 달콤한 잼, 그리고 커피. 때로는 버터나 치즈를 곁들였고요. 튀기는 음식도 과하지 않았고 그럭저럭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매일같이 그걸 반복했죠. 주말이면 햄이나 소시지를 곁들였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든든히 먹으려고 국과 빵을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그 하얀 빵 설탕이 듬뿍 들어간 잼 가공육들이 어느새 제 간을 조용히 병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운동 부족도 제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문제였습니다. 저는 원래 조용히 집에 머무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더 이상 걷는 일도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게 일상이 되었죠. 식사만 가볍게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몸은 움직임을 원했는데 저는 그걸 수년 동안 외면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실수를 반복했어요. 바로 약이나 건강보조제를 함부로 먹었다는 거죠. 어디가 조금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식사 후 더부룩하면 제산제를 챙겨 먹었어요. 피검사나 의사 상담도 없이 영양제를 먹는 게 습관이 되었고요. 심지어 단식도 해봤어요. 이러면 몸이 깨끗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의사와 상의도 없이 단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몸은 더 약해졌고 단식이 끝나자 오히려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본 간청소차간에 좋다는 녹색 캡슐, 예쁘게 포장된 고가의 건강식품까지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했지만 정작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마법 같은 해결책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도 모든 게 나아지길 바란 거죠. 몸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곤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몸을 병들게 만드는 습관을 멈추는 거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변화 없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가장 큰 실수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간단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어느 날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늘 그렇듯 검진 결과지를 손에 들고 병원에 앉아 있었어요.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설탕 좀 줄이라거나 식단 관리하라는 가벼운 조언 정도일 줄 알았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서류를 들여다보시더니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간이 꽤 심각하게 진행 중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몸이 딱히 아프지도 않았는데 술도 한 달에 한두 잔밖에 안 마셨는데 지방간이라니.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 상태를 방치하면 섬유화로 진행될 수 있고 결국에는 강형변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췌장이나 심장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 강형변증이라는 단어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단어를 항상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겪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저를 더욱 놀라게 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제2형 당뇨병도 함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 단순한 간 문제만이 아니라 혈당과 인슐린의 조절에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제 몸이 대사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동안 몸이 얼마나 참고 버텨왔는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무서움과 동시에 긴박함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저도 어느새 통계 속 한 명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지방간으로 몸이 망가져가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요. 그렇게 병원을 나오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몸이 버틴 만큼 저도 싸워보겠다고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해답은 약도 아니었고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고 그래서 더 강력했던 것이었어요. 팔 진단을 받고 나온 뒤 제 안에는 피로와 좌절 그리고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한 대가가 이렇게 크게 돌아온 거라 생각하니 스스로가 한없이 부끄럽고 또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을 다잡고 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뭐든 해보자는 마음으로요. 우선 기름진 음식 설탕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하얀 밀가루빵을 모두 끊었어요. 마트에 갈 때마다 식품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고 하루 식사량도 철저히 관리했죠. 물도 충분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한 번은 걸으려고 노력했어요. 운동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좋다는 자연 건강 보조제들도 사서 먹어봤어요. 초록빛 알약, 복잡한 이름의 캡슐, 예쁜 병에 담긴 추출물까지
그 값이 결코 싸지 않았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 시도해봤습니다. 심지어 책도 사고 영상도 찾아보고 주변에서 추천하는 방법들도 다 따라했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문제는 식단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제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식단을 조절하고 물을 마셔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여전히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에너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15분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오르고 하루하루가 고된 숙제 같았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몸이 달라지지 않으니 마음이 무너지고 의욕도 잃어갔어요. 몇 주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저녁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몸은 피곤하고 배는 고픈데 눈앞에 좋아하던 하얀 식빵이 보였어요. 몇 초 망설이다가 결국 손에 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어서 치즈도 먹었고 냉장고에 있던 작은 조각 케이크도 꺼내 먹었어요. 폭식이라고 할 것까진 아니었지만 제겐 그걸로도 충분히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속이 아픈 것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몸은 이미 망가진 게 아닐까? 그런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점점 더 힘이 빠지고 계속 싸워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민들레 잎을 권했습니다. 간의 염증을 줄여주고 소화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워낙 이런저런 민간요법이 많으니까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께 고맙다고만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말할 때의 표정과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분은 80세가 넘으셨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실 때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무언가를 글로만 읽고 전해 들은 느낌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겪고 터득한 이야기 같았어요. 그분의 피부와 맑은 눈빛, 분명한 말투까지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말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서 다시 물어봤어요. 어떻게 마시는 건지, 얼마나 마셔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민들레 잎차를 우려 마시기 시작했어요. 사실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예전에 잃어버렸던 희망의 한 조각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단순한 풀잎 하나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그리고 불과 7일 만에 제 몸이 보내온 신호가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민들레잎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인터넷에서 본 것도 아니었고 책이나 건강방송에서 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정말 작은 대화 속에서 나온 말이었죠. 하지만 그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 앞마당에 앉아 봄볕을 쬐고 있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 윤정희 씨가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분은 80이 넘으셨다는데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시는 모습이 늘 인상적이었어요. 또렷한 눈빛과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에서 연륜이 묻어났습니다. 정희 아주머니가 제게 건강은 어떤지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방간 진단을 받고 나서 몸이 계속 피곤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던 아주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그 눈빛엔 세월이 만들어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민들레잎을 끓여 마셔봤어. 그 순간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민들레잎이라니
어릴 적 들에서 꽃씨를 불어 날리던 기억만 떠올랐거든요. 그게 간 건강에 좋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더 여쭤봤더니 정희 아주머니는 고향 시골 이야기부터 꺼내셨어요. 예전부터 마을의 할머니들이 봄마다 민들레차를 다려서 몸을 깨워줬다고요. 겨우내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몸이 무겁고 기운 없을 때 꼭 마셨다며 본인도 그렇게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켠에서는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켠에서는 설마 그 잎사귀 하나로 다 좋아지겠어 하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희 아주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뒷마당으로 가시더니 직접 민들레잎 한 줌을 따서 건네주셨어요. 씻는 법, 말리는 법 차로 우리는 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침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일주일만 해봐. 대신 설탕 기름진 음식 다 끊고 몸을 좀 움직여야 해. 안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아주머니는 설명이 길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그건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낸 말투였어요. 저는 그날 밤 민들레 잎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향은 씁쓸했고 풀내음이 진하게 났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면서 제 몸이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단순한 잎사귀 하나였지만 그 안엔 공부로만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었어요. 민들레잎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아주머니의 말씀대로 차를 우리기 시작했어요. 수건 위에 널어 말린 민들레잎은 많진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양보다 마음이 중요해. 이건 약초야 우습게 보면 안 돼. 아주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가득 붓고 팔팔 끓인 뒤 불을 끄고 민들레잎을 크게 한 숟갈 넣었어요. 뚜껑을 덮고 15분 동안 우려낸 뒤 유리병에 담아두었어요. 아침 공복에 한 잔, 오후 식사 전에 한 잔. 단 걸 넣지 않고 오로지 물과 잎만 넣었어요. 첫 잔은 솔직히 쓰고 향도 강했어요. 하지만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내 몸을 위한 거야.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변명하지 않겠다고. 배고파도 피곤해도 바빠도 매일 2잔씩 일주일만은 반드시 지키겠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설탕, 흰빵, 탄산음료, 단 것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 모두 끊었어요. 식사는 채소찜, GI 낮은 과일 콩류, 현미밥만 먹었어요. 그리고 매일 20분씩은 꼭 걸었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을 때 상상도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첫 3일은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몸이 유난히 피곤했고 머리가 살짝 아팠고 입안에서 쓴맛이 올라오고 혀에는 하얀 설태가 끼었어요. 순간 겁도 났지만 찾아보니 그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오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제 간이 수년간 쌓아온 짐을 조금씩 풀어내는 신호였던 거죠. 그리고 4일째 아침 몸이 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아랫배가 편안했고 더부룩함이 싹 사라졌어요. 식사 후에도 전혀 무겁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생각이 또렷해지고 짜증도 줄고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정말 선명하게 기억나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몸이 가볍게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커피나 설탕이 주는 그 일시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진짜 힘이 몸 안에서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눈동자는 더 맑아졌고 피부도 윤기가 돌았고
소화도 예전과 달리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피로감이 사라졌어요. 단 7일 민들레 잎과 뜨거운 물, 그리고 제 의지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맞는 길로 가고 있구나 하고요. 그 7번째 날이 지나고 나서부터였어요. 무언가 내 몸 안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몸이 예전처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제일 먼저 느낀 건 배가 편안해졌다는 거였어요. 식사 후마다 느끼던 묵직한 더부룩함, 늘 부풀어 있던 아랫배가 말끔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바지를 헐렁하게 풀지 않아도 괜찮았고 배가 평평해져서 몸이 한층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화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매 끼니가 전쟁 같았거든요. 가스가 차고 속이 쓰리고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듯한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듯 편안했어요. 식사량도 줄었는데 적게 먹어도 금세 포만감이 오고 식사 후에도 몸이 무겁지 않았어요.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게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잠도 달라졌어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자고 일어나니 아침이 달랐어요. 아직도 피곤하다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몰랐어요. 잠이 달라지면 기분도 에너지도 생각도 달라지더라고요. 잠이 달라지니 하루가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에너지 그게 제일 놀라웠어요. 설탕이나 커피에서 얻는 가짜 에너지가 아니라 몸 깊숙이 스며드는 진짜 힘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에너지가 이어졌고 덕분에 몸을 더 움직일 수 있었어요. 걷기도 청소도 글도 쓰고 사람들과 대화도 편안히 할 수 있었어요. 몸이 지치지 않으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런 변화 덕분에 제 기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늘 무거운 구름이 머리 위에 드리워진 것처럼 답답하고 무기력했는데 이젠 웃음도 늘고 마음도 맑아졌어요. 예전처럼 단순한 일들, 책 읽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동네 산책하기 이런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마치 멈춰 있던 무언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런 변화는 나만 느낀 게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동생이었어요. 요즘 뭘 하길래 이렇게 눈이 맑아졌어. 피부도 더 생기 있어 보여.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민들레 잎을 건네줬던 윤정이 아주머니도 내가 뭘 했어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동네 정육점 사장님도 요즘 몸이 가벼워 보여요. 운동하세요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몸은 말없이도 말하는구나. 이제는 좋은 소식을 말해주고 있구나. 가장 놀라운 건 제가 약에 의지한 것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을 사서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단지 민들레잎, 그리고 꾸준함, 그리고 제 몸을 진짜로 살리고 싶다는 결심이 전부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변화는 단순히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이었어요. 그 일주일이 끝나자 제가 한동안 피하고 싶었던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솔직히 겁도 났어요. 다시 수치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또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쩌지? 두려움이 컸지만 동시에 내 몸 안에서 느낀 변화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 예약을 하고 혈액 검사를 받고 기다렸어요. 며칠 후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한 장 한 장 살피시다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란 듯한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간 수치가 많이 내려갔네요. 간효소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염증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몸이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라고요.
선생님이 뭘 했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윤정이 아주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민들레 잎차 일주일 동안의 식단 변화, 기름진 음식과 설탕을 끄는 얘기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들레 잎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약도 병원도 중요하지만요.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된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동안 진짜로 바꾸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민들레 잎은 그 결심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민들레 잎이 기적을 만드는 약은 아니에요. 몸에 좋다고 무조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쁜 습관은 그대로 두면서 기적을 바라는 건 욕심이었어요. 하지만 민들레 잎이 제게 준 건 제 몸을 돌아보고 바꿔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잊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몸이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에게 맞았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맞는 건 아니니까. 혹시나 시도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라고요. 이 얘기를 전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몸은 다 달라요. 인생도 다 달라요. 나에게 맞는 게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똑같아요. 건강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선택마다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제 경우 그 시작은 민들레잎 한 입 뜨거운 물 한 잔, 그리고 바꿔보겠다는 작은 결심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녹음하며 말씀드리는 지금 민들레잎을 마시기 시작한 그 일주일이 지난 지도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예전처럼 지독한 피로감이나 몸속 어딘가가 고장난 듯한 묵직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단숨에 낫는 기적 같은 치료가 아니었고 그저 새로운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지금은 매일같이 민들레 잎차를 마시진 않아요. 하지만 가끔 몸이 예전처럼 무거워지거나 식습관이 흐트러지고 잠을 설쳤거나 움직임이 줄어들었다 싶을 땐 다시 그 잎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민들레 잎은 제 몸과 마음을 다시금 바로 세워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아도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몸이 고통을 크게 외치기 전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어요. 잠이 깊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 배가 부풀어 오르면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 당분을 찾게 되면 몸 어딘가가 틀어졌다는 것, 이제는 이런 것들을 몸이 보내는 진짜 목소리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큰 결심이나 단식 같은 걸 하지 않아요. 3일짜리 단식 다이어트 같은 극단적인 건 아니에요. 대신 아주 사소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조심스레 쌓아갑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꼭 걸어요. 의무가 아니라 숨 쉬듯 자연스럽게 몸속 피를 돌리고 생각을 맑게 하려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기름진 음식들을 조심해요. 소시지, 가공육, 스낵 가공 치즈들요. 물론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건 이제 하지 않아요. 숙면, 그것도 참 쉽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저녁을 가볍게 먹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법을 배웠어요. 몸이 쉬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여전히 지키는 게 하나 있어요. 하루 중에 꼭 저에게 묻는 시간이에요. 오늘 너는 어떠니? 내 몸이, 내 마음이 오늘은 뭘 원하니? 때로는 물이 필요하다고 대답하고 때로는 조용함이 혹은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렇게라도 묻지 않으면 누가 저에게 물어줄까요? 이제 영상 끝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몸이 크게 아프기 전에 그 속삭임을 들어보세요. 작은 통증, 알 수 없는 피로, 은근히 반복되는 불편함. 그 모든 게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요.
당신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어서요. 저도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는 게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었기에 감사해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도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가 닿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몸도 마음도 잘 챙기세요.